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의 최대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의 성능이 쓰레기 수준이며 개발 과정 중에 초과 제한이나 예산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있었음을 밝혔다. 우리가 미국의 F-35 스텔스기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미국이 우리 전투기 개발 사업의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었다가 말을 바꾸고 요지부동이다 보니 우리는 자체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었다. 그중 핵심 중의 핵심이며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극소수에 불과하며 핵심 소자 자체는 미국과 일본만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는 AESA 레이더이다. 그런데 최첨단 전투기의 핵심 중에 핵심인 이 AESA 레이더의 국산화를 발표했던 2016년 5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개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와 10여 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 개발해오던 기술적 우위에 있는 LIG 넥스1을 제치고 이 분야 초보에 불과한 한화 시스템이 개발 업체로 선정됐다.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우리가 자랑하는 KE 전차의 파워팩 국산화에 있어서도 자동차나 충전기를 만들어오던 현대나 기타 업체에 맡기는 게 당연한데도 변속기를 S&T 중공업에 맡겼다가 결국 실패해 제때에 전력화하지도 못하고 엔진은 두산, 변속기는 독일제 혼혈로 만들어 납품하고 있는 전례가 있었음에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심사위원들도 AESA 레이더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는 부적절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쨌건 국방과학연구소의 자체 감사로 부실과 의혹이 드러나고 있고 뒤늦게나마 이에 대해 바로 잡을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과 함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울산급 배치 3호함에는 국산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AESA 레이더를 적용함으로써 5함급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함정이 될 것이라고 중국의 매체나 영국의 제1영감이 소개를 하고 있다. 이를 전투기에 달 수 있도록 소형화하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전투기의 특성상 매우 어려운 수학적 해석과 소프트웨어의 적용이 과제로 남아있다. 이 분야를 이스라엘에 의뢰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후발주자였던 한화 시스템이 돈으로 땜빵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앞선다. 어쨌건 하드웨어는 현재로서는 국산이 미국이나 일본제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 이 AESA 기술의 육상 버전이 바로 천국 미사일 시스템에 적용된 탐색 추적 레이더이고 이 기술이 러시아에 이전돼갔다. 이와 함께 미, 중, 러,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스파이들이 우리의 이러한 기술들을 감시하고 훔치려고 다수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아마도 이제야 AESA 레이더 등 첨단 국방과학 기술에 대한 보안 유지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아니면 미국이 일본의 그 기술을 날로 강탈해 갔듯이 미국 이외의 제3국 유출을 막기 위해 강제력이 동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맞는 해석일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수십 명의 퇴직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이 우리의 극비 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끊이지 않는 국방비리, 정보 유출 문제에도 허술하고 느슨한 보안 대책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방비리,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자 한다. KF-X 시제기 개발 상황 성능 사업 어디까지 왔나?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가 꽤 될 거라곤 생각했지만 세계 6위 수준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15번 정도 되려나 했는데 세계 6위라니요. 참 대단합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세계 군사력 랭킹에서 2020년 군사력 순위가 한국이 6위 랭크되었다 함. 다는 미국이 1위,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4위는 인도, 5위가 일본, 6위가 한국이고 북한은 25위에 그쳤습니다. 상위 6개국 중 미국 제외하고는 아시아에 있는 걸 감안하면 정말 이런 틈바구니에서 6위면 꾸준하게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네요. 국산화 및 개발이 잘 어우러진 결과로서 뿌듯합니다. 만약 한국을 유럽에 갖다 놓으면 디귿 그냥 유럽에서 1위입니다. 7위 영국, 8위 프랑스, 13위인 독일을 발밑에 두고 있네요. GFP 랭킹은 0에 가까울수록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비대칭 전력이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의미 있는 지표이긴 합니다. KF-X 개발 2001년 이후 KF-X 시제기까지 약 20년 전인 2001년 3월 고김대중 대통령이 공군 사관학교 49기 생도 졸업식장에서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국산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공식.
선언은 이후 약 20년 만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시제기가 조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X 시제 1호기 최종 조립을 시작했다. 이미 제작을 마친 동체와 날개 등 기체 주요 부위를 결합하여 전투기 실체를 현실화시키는 작업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및 개발 기술 역량 부족 등을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차세대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좀 더 다가갔다. 아직 일부에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6세대 KF-X 개발을 시작했다. 4.5세대인 KF-X가 양산되는 시점에는 구형 전투기가 되는 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전투기 제작 기술의 확보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 전투기 운용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후속 군수 지원비의 절감 등을 감안하면 KF-X 사업은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더 크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삼성전자의 반도체나 핸드폰처럼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노하우와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비록 최신형 전투기 제작 및 생산은 미국 등 선진국보다 좀 뒤처져도 따라잡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개발을 분담하기로 했었는데 개발비만 8조 6천억에 이르고 120대를 생산해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고, 개발비 20% 분담한 인도네시아는 자국에서 50대를 조립 생산한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어 참여했는데 분담금 낮추고 핵심 기술 이전 늘리는 방안을 요구해 정부와 조율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만한 개발안 위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했으면 하네요. AESA 레이더 개발.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꺼려해 개발의 난항을 겪었던 AESA 개발은 결국 한국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내 항공, 방산업계는 지난 20여 년간의 KF-X 개발 과정에서 큰 기술적 성취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AESA 레이더 개발임.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AESA 레이더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과 지상 지원의 성패를 결정짓는 장비임. 록히드 마틴사는 F-35E를 한국에 팔면서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약속했지만 미 정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었다고 함. 세계 10여 개국만 자체 개발한 AESA를 지난 8월 한화 시스템이 개발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 KF-X 개발에 가속도가 생긴 거네요. 최종 조립에 들어간 KF-X는 내년 4에서 5월 시제 1호기가 공개된다. 기대됩니다. 국산 최신 잠수함의 항공모함은 전세계 조선업 1위니 오히려 LNG선 이런 고부가가치 선보다 생산은 어렵지 않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AESA는 천여 개의 송수신 장치를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최대 속도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7.7톤이다. KF-X가 스텔스기로 개발된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지만 현재로선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스텔스기에 대한 희망 섞인 시각은 KF-X가 진화적 개발 단계인 블록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나온 측면이 있다. 블록 개념은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전투기를 더 나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KF-X는 한국 공군이 도입한 최신의 5세대 스텔스 기인 F-35E에는 미치지 못하는 4.5세대 전투기가 목표다.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한국과의 과학기술 역량을 집대성한 결과다. 개발에만 국내 방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 150여 기관들이 참여했다. 무려 20만 개가 넘는 부품, 전자 및 기계장치로 구성된 항공기, 특히 전투기 개발 및 생산은 전 세계적으로만 봐도 많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투기는 F-15 이글, F-18 호넷, 미그-29, 수호이-27이고 5세대라 불리는 전투기들은 F-22 래터, F-35 라이트닝기가 있다. KF-X는 4세대와 5세대의 중간인 4.5세대로 볼 수 있다. 컴퓨터를 활용해 비행제어 기능 및 특정 방향으로 전파를 집중해 더 멀리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상 배열 레이더 등을 갖춘 최신 버전은 4.5세대로 불린다. 한국 공군이 운영하는 F-15 이글, F-16 파이팅 헬컨 등은 최신 기술을 많이 적용해 대부분 4.5세대로 분류한다. 5세대 전투기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기본에 초음속 순항, 발전된 센서와 고급 항공 전자장비 등을 갖췄다. 미국은 F-22 래터와 F-35 라이트닝이가 실전 배치됐고, 중국은 2018년부터 J-20을 양산하고, 러시아는 지난해 수호이-57 양산을 시작했다고 하나 대량 배치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스텔스기는 멀리서 적기를 먼저 발견해 유리한 위치로 이동한 다음 선제 공격할 수 있다. 한국 공군은 2018년부터 총 80대의 F-35를 도입해 주변국의 스텔스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미국 공군 F-22는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력이다. 북한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은 채 평양 주석공 등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무기로 꼽힌다. 일대 가격도 무려 3억 6천만 달러에 육박해 일반 4세대 전투기의 4배로 엄청나게 고가의 전투기다. 실전에서 F-22는 단 한 차례도 격추되거나 탐지되지 않았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 F-22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S-300과 판치르 등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시리아에 204회나 정찰, 공습 임무를 수행했지만 시리아군은 물론 이 지역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은 단 한 차례도 F-22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하니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네요. 이렇게 성능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미국은 F-22의 해외 수출을 금지함. 여태까지 F-22는 단지 195대만 생산했다고 함. 록히드 마틴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일본에 F-22의 하드웨어와 F-35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투기를 일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기반 모델로 제시해온 바 있다. 일본은 F-3은 6세대 전투기를 표방하지만 F-22 기술과 부품을 상당 부분 전용할 것으로 보이고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해외 파트너로 록히드 마틴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F-22 기술이 녹아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장 먼저 F-22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호주가 있다. 일본이 F-22급 전투기를 가지면 동북아 지역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록히드 마틴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일본에 F-22의 하드웨어와 F-35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투기를 일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기반 모델로 제시해온 바 있다. 일본은 F-3은 6세대 전투기를 표방하지만 F-22 기술과 부품을 상당 부분 전용할 것으로 보이고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해외 파트너로 록히드 마틴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F-22 기술이 녹아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장 먼저 F-22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호주가 있다. 일본이 F-22급 전투기를 가지면 동북아 지역의 균형이 무너